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맡고 있는 정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AWS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AWS에서 EKS라는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요.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쿠버네티스를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오후가 되고 이제 점심 식사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한참 졸릴 시간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고 뒤에 이제 서서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GA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 쿠버네티스에 들어갈 이제 새로운 기능들과 기존에 있던 온프라미스나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강연에서는 AWS의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같이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것들이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그리고 또 기존에 있던 인프라와 어떤 식으로 또 연동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EKS의 네트워크 옵션과 그리고 스토리지 옵션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EKS라고 해서 EKS만 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제 쿠버네티스를 쓰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도커라든지 오픈소스 솔루션들을 같이 이제 사용하시게 될 건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이제 민글돼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AWS 컨테이너 환경,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배포 환경,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컨테이너 배포 옵션, 그리고 EKS 소개,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의 컨테이너 환경입니다. 저희는 이미 4년 전부터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ECS라는 서비스죠. 이미 많은 고객이 ECS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이것들은 ECS뿐만이 아니라 VPC라든지 글로벌 인프라, 강력한 스케줄 엔진, 그리고 자동 확장하는 오토 스케일링 이런 서비스들이 같이 인티그레이션 돼서 여러분들의 다커 환경을 조금 더 이제 운영하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AWS 서비스와 긴밀한 통합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파게이트라는 서비스도 같이 론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게이트라는 서비스는 ECS를 여러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EC2, 그러니까 인스턴스까지도 같이 관리해야 되는 부담에서 이제 벗어나서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커를 운영하면서 개발하시거나 또 프로덕션으로 넘기실 때 이 다커가 EC2 인스턴스에서 어떻게 리소스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다커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보안 설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ECS, 파게이트 이런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었죠. 바로 빈스토크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 여러분들께서 파스 솔루션을 고민하실 때 저희 빈스토크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저 엘라스틱 빈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로깅이라든지 얼러팅,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이제 데브옵스 툴들과 같이 연동이 돼서요. 마치 개발자분들이 인프라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으시고 프로젝트 단위로 인프라를 계속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로서 여러분들께 소개되었었습니다.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 배포 환경들은 저희 코드 커밋이라든지 코드 빌드, 그 다음에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것들을 운영 관리한 다음에 ECS까지 연동돼서요. 다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데브옵스 환경을 보다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옵션들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커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멀티 리전에 동일한 환경들을 구성하실 때도 이것들을 스크립트화 하셔서 여러분들이 리비전 컨트롤을 하시고 각각 리전의 동일한 인프라를 구성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글로벌 인프라, 글로벌 풋프린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글로벌 서비스가 just in minutes로 준비될 수 있었다는 저희들이 이렇게 선물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슈퍼파워가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구성될 수 있는 옵션으로서 제공됐던 거죠.
또한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요구 사항들은 저희가 블록스라든지 그리고 ECS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옵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좀 더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스케줄링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들을 또 같이 제공했었습니다. 이 옵션들은 뭐 빈팩이라든지 스프레드라든지 어피니티, 디스팅트 인스턴스 같은 옵션들을 이용해서 다커가 특정 인스턴스에 몰리거나 아니면 아예 분산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인스턴스에 피닝해가지고 특정 인스턴스에 올리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커의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은 쿠버네티스로 이제 거의 전국 통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 특별히 간단하게 데브옵스, 개발 환경에서만 쓰시거나 스테이징 환경에서만 쓰시는 고객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사용하시는 고객들도 이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볼 텐데요. 그래서 저희 EKS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EKS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쿠버네티스를 내가 한번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다 하시는 고객분들 잠깐 손 들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한 5분의 1 정도?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시는 건가요? 네, 어차피 저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더 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다 하시는 고객 혹시 있으실까요? 프로덕션에서 우린 쓰고 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쪽 꽤 되시는 것 같네요. 네, 저쪽은 없으신가요? 네. 이미 이제 그러면 쿠버네티스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뭐 스테이징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환경에서라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지식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분명히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마존의 EKS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그 쿠버네티스를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기존에 있던 오픈소스 프로그램들, 오픈소스 서비스들이 AWS에 인티그레이션이 되더라도 AWS 인프라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거나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능을 막아놓거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라스틱 서치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을 추가하는 게 조금 어렵다든지 뭐 제한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었죠. 근데 아마존의 EKS는 이미 프리뷰 버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고민들을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고객 여러분들과 같이 이미 프리뷰 되어 있는 고객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기능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이제 프리뷰 화이트 리스팅이 돼서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고객분들과 같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잘 클라우드에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EKS의 경우에는 고객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프로덕션 등급의 작업부와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플랫폼으로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EKS는 네이티브 및 업스트림 쿠버네티스의 모든 기능 그리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버전의 쿠버네티스를 그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 깃허브에 올라가셔서 쿠버네티스에 있는 오픈소스 업스트림 버전을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설치하시면 저희 AWS에 있는 아마존 EKS와 완벽하게 API가 동일하게 운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른 AW 서비스들과 완벽하게 연동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쿠버네티스의 서비스에서 쿠버네티스에서 안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는 서비스들이 일부 AWS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드 밸런서라든지 아니면 코어 DNS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AWS 서비스가 완벽하게 연동이 되게끔 됩니다.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S3
내지는 IAM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쿠베르네티스에서 여러분들이 배포하신 어플리케이션들이 되게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을 짤 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되게 심리스하게 연동될 수 있게 도와드린다라는 게 세 번째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목표는요. 쿠버네티스를 저희가 그냥 사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우리 사용 경험을 되게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쿠버네티스의 발전과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게 네 번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쿠버네티스를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해 보신 고객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상당히 익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쿠버네티스를 운영할 때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3카피 이상의 마스터 노드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NCF의 내부 서베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쿠버네티스의 대부분의 사용자, 약 60% 이상은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WS에서 쿠버네티스를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스크립트를 돌리게 되면 바로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3대의 마스터 노드와 3대의 etcd와 그리고 3개의 가용 영역에 나눠져 있는 여러분들의 EC2 인스턴스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쿠버네티스를 만약에 운영하신다면 이 마스터 노드와 그리고 etcd를 직접 운영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걸 관리하셔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모든 인스턴스에 있는 정보들, 그리고 인스턴스에 올라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컨테이너의 모든 메타데이터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etcd나 마스터 노드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스터 노드나 etcd를 백업을 하고 스냅샷을 찍고 이것들을 관리하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들을 정상적인 인스턴스, 정상적인 etcd로 여러분들이 교체하는 작업을 직접 하시거나 내지는 클러스터가 커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노드를 확장하거나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야 된다라는 의미죠. 근데 EKS의 경우에는 저희가 AWS에서 이 모든 것을 매니지드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와 etcd 노드가 이미 AWS의 매니지드 서비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은 그냥 워커 노드가 운영되고 있는 내역만 확인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EKS를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를 생성하시면 하나의 단일 엔드포인트, 마스터 엔드포인트가 생깁니다. 이 마스터 엔드포인트는 3개의 가용 영역에 펼쳐지고요. 이 3개의 가용 영역에는 여러분의 워커 노드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분산되어 이제 배포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kubectl을 통해 가지고서 이 쿠베르네티스를 운영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kubectl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 관리하는 입장에서 한 사람이 운영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팀 단위로 운영팀 내지는 관리팀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을 거고 또 만약에 개발팀이라면 데브옵스 환경을 쿠베르네티스로 운영하신다면 개발자들이 kubectl을 이용해 가지고서 분명히 클러스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개발자에게 다 kubectl 접속 권한을 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또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AWS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비스 중에 클라우드9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합 개발 환경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kubectl의 설정을 바로 클라우드9에 집어넣고 이 클라우드9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팀, 팀별로 내지는 개발팀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kubectl 권한이라든지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클러스터, EKS 클러스터를 어떤 권한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제한하거나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EKS의 앞으로의 로드맵에는 이 밑에 있는 AG에 여기에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EC2 인스턴스들도 이제 더 이상 관리하지 않도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CS의 별도 옵션이었죠. 파게이트가 EKS의 백엔드로서 제공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 EKS를 쓰면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환경을 완벽하게 컨트롤 가능하게 될까요?
아쉽게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 구축에는 되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대기업, 기업에서 이게 서비스를 위한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한 8가지 정도, 7가지 정도의 어려움들이, 7, 8가지 정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CNCF라고 하는 단체는 쿠베르네티스를 이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인데요. 거기서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거의 지금 한 3년 이상 쿠베르네티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CNCF의 큐브콘 이런 데 가면요. 그 큐브콘에 오신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하는데요. 거기서 컨테이너 환경에서 뭐가 제일 어려우냐라고 얘기했을 때 2016년 말에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컴플렉시티, 로깅, 오케스트레이션, 모니터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때까지만 해도 개발 환경 위주로 사용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웠던 거는 바로 스토리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구성이었죠. 그리고 보안은 항상 기업 문화에서, 기업 IT 환경에서 보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중반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려움들이 훨씬 가중됐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가 되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올라가면서 이것들에 대한 복잡한 네트워크 테넌트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지와 보안, 컴플렉시티에 대한 어려움 등 줄어들지 않고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후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작년 12월인데요. 그때 했던 서베이에는 바로 모니터링이 상당히 어려운 주제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EKS의 네트워크부터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쿠베르네티스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에서 네트워크는 어떤 게 어려울까요? 각각의 인스턴스 안에 인스턴스를 배포할 수 있는 이제 파드들을 구성하고요. 이 파드들이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도록 브릿지를 구성한다든지 IP를 한번 할당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화면은 지금 EC2 인스턴스 안에서 쿠베르네티스가 이제 파드가 연결되는 이제 화면을 이제 모식도로 그린 건데요. 이때 시큐리티 그룹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파드에는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올라갈 거고 서비스 단위로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정, 외부에서는 어떻게 들어가고 내부에서는 어떻게 나가고 이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비스 단위로 또 다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트워크가. 그러면 시큐리티 그룹을 과연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화벽은 또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화벽을 설정할 때도 이게 그러면 들어오는 헤더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가 뭐 방화벽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는 패턴에 따라서 그럼 내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고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컨테이너, 파드, 그러니까 서비스 이거 단위로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든 분리해가지고 라우팅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외부에 있는 공격도 되게 방어해야 될 요소지만 내부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된 서비스들 단위로 특정 서비스가 어떤 A라는 서비스가 B라는 서비스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호출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 내지는 프로그래머의 버그에 의해서 A라는 서비스가 B라는 서비스를 정확하지 않은 형태로 액세스를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라우팅하고 보안 시큐리티 그룹을 설정하고 방화벽을 설정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이게 파드에 연결됐던 컨테이너들은 인스턴스들과 다르게 생명주기가 매우 짧습니다. 서비스하고 바로 사라졌다가 어떨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확 늘어났다가 그러면 컨테이너가 늘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거 할 때마다 적절한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네트워크 설정을 어떻게 확장하고 또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그리고 방화벽 열었던 건 어떻게 막고 시큐리티 그룹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CNCF에서 별도의 프로젝트를 하나 더 띄우게 됩니다. 바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데요.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쿠버네티스에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파드 내지는 서비스가 배포되는 시점에 여기에 맞게 IP를 할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방화벽, 시큐리티 그룹 이런 보안 설정들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 테넷도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CNI는 쿠베르네티스의 플러그인으로서 네이티브 VPC 네트워킹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파드의 VPC와 같이 파드 내부에 동일한 IP 주소를 할당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서브넷 내에서 라우팅 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NI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분명히 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설정 화면이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스트링 몇 줄로 여러분들이 제이슨 형태로 해가지고서 입력만 하시면 거기 파드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설정만 하시면 네트워크의 설정이 완료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소스들은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 소스로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CNI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드들이 인스턴스 안에 존재할 때 바로 CNI가 적용되는 ENI, 저희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CNI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C2에서 IP 어드레스를 할당하는 이제 요청이 오게 되면은 ENI에 파드에 연결되어 있는 IP를 미리 다 할당을 하고요. 여기서 각각의 이제 파드가 연결돼서 실제로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에 이 IP들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옵션이죠. 그런데 CNI를 이용했을 경우에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테넷 단위로 분리할 수 있는 옵션은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즉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옵션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고객분들, 그 다음에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해서 네트워크, 뭐 헬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테이너 레벨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하는 고객분들은 컴플라이언스를 미티게이션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솔루션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칼리코 프로젝트의 타이거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 단위로 여러분들이 어떤 네트워크 정책을 설정해 가지고서 보안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PI를 이용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와 완벽하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멀티클라우드 내지는 온프라미스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테너들을 다 나누고 싶으신다라고 한다면 온프라미스 내지는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데다가 바로 이제 타이그라의 칼리코 프로젝트를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SDN을 구축하고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만드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놓은 배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온프라미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 어디든지 동일하게 인프라를 구성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칼리코를 이용하게 되면 스테이지 분리, 사용자 단위의 관리, 그리고 아주 세밀한 방화벽 설정들을 통해서 헤더, 바디, 이런 패킷들을 아예 까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블럭을 한다든지 패턴을 바탕으로 블럭할 수 있는 옵션들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희 AWS를 이용하시게 되면 AWS의 실드라든지 와플을 이용해서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까지, 히파 같은 컴플라이언스까지도 미티게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네트워크가 같은 서브넷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구성을 합니다. 실제로 매뉴얼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쿠버네티스도 기본적으로 워커 노드와 마스터 노드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엔터프라이즈 내지는 기업 운영 환경에서 항상 모든 서브넷 안에 여러분들의 서버가 존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여기에서 이제 질문들을 더 하시게 됩니다. EKS에서 멀티 어카운트 내지는 다중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워커 노드는 마스터 노드의 API로 액세스를 해서 마스터 노드의 어떠한 역할을 받아서 마스터 노드의 로그 내지는 실행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VPC가 나눠져 있거나 완전히 원격지에 있는 네트워크라면 이게 불가능해지겠죠. 이럴 때 EKS에서는 멀티 어카운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를 앞에 두고 이게 스태틱 IP를 통해서 API 액세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EKS의 마스터는 ENI를 다시 통해 가지고서 커스터머 내지는 별도 어카운트의 VPC에 명령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쿠버네티스의 커맨드가 전달될 때는 TLS로 암호화돼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분명히 암호화돼서 명령이 전달되게 될 거고요. 이것들은 멀티 에이지로 운영돼서 바로 이렇게 분산되어서 마스터가 운영됩니다. 이 마스터는 특정 에이지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노드의 마스터가 특정 워커에 액세스 해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들로 제공되고요. EKS의 워커는 기본적으로 EK의 마스터에서 CSR을 요청하고 CSR는 이제 퍼블릭 플라이드 키를 생성해서 그 생성된 퍼블릭 키를 클라이언트 쿠블렛에다 전달해주면 EKS의 워커에서 마스터 노드에 맞는 인증 키를 사용해가지고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멀티 스토리지는 이후에 제가 소개해드릴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더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네트워크에 대한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스토리지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IT 인프라, 특히 어플리케이션은 결국에는 뭐를 컨트롤하는 걸까요? 사용자를 컨트롤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플리케이션은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사용자들이 사용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은요, 그게 서버에 들어가서 특정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고요. 그 액션 취한 것들을 사용자한테 리턴해주는 구조가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도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나중에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잘 모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데이터를 분석을 위해서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빅데이터 이후에 뭐 AI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셔서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것들의 기본은 바로 스토리지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들, 사용자의 이벤트를 저장할 어떤 데이터들 저장할 스토리지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스토리지 연결이 왜 어려울까요?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대로 뭐 EBS라든지 S3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거나 기존의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면 그러면 조금 다른 옵션이 필요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보통 저희가 고객들에게 주로 듣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굳이 뭐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 같은 거 이용하지 않고 노스QL이라든지 메시지 큐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NFS는 뭐 좀 고가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분산 파일 시스템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운영하기 어렵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쿠버네티스가 지금 고객 여러분들께 환영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들었을 때는 모든 고객들은 꼭 이 얘기를 하십니다. 멀티 클라우드 내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API 패턴 내지는 구성이 배포된 클러스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배포된 위치마다 다 다르다면 이게 과연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또한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스테이트 리스하게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소개드리고 있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는 바로 스테이트 리스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스턴스 내지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인스턴스에 올라가 있는지 어디서 서비스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관없이 거기 인스턴스 내지는 인프라가 에이지가 심지어는 리전이 죽더라도 여러분들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스테이트 정보를 관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근데 과연 스테이트 리스한 아키텍처가 존재할까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제안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적어도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스테이트 리스한 아키텍처를 구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는 시점에 세션 정보만 가지고서도 이 세션 정보는 이미 스테이트 리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NoSQL 내지는 뭐 Q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 옵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에 파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파드는 인스턴스 안에 있는 EBS 블록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인스턴스에 올라간 파드들끼리는 이 스토리지를 공유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만약에 인스턴스 1의 파드에서 있는 EBS 블록에 이런 스테이트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스테이트리스한 아키텍처가 될 수가 없겠죠. 또한 공유 볼륨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유 볼륨이 전체 여러분들의 클러스터 안에서 어플리케이션 단위로, 테넷 단위로,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보안 설정하고 적절한 성능을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멀티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패턴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표준을 만든다? 이것도 매우 어려운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들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셔야지 이런 스토리지 솔루션, 네트워크 테넷 구성하는 거 이런 거에 더 이상 사용하실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이 8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스토리지가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구조가 돼야 되고 플랫폼에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동적으로 구성이 가능해야 되고 API 호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보안 옵션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요청할 때 되게 신속하게 할당, 바인딩 내지는 프리젠트가 가능해야 되지만 또한 퍼포먼스가 필요할 때는 극적으로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 구조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용성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NFS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로 마운트 포인트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NFS나 NAS 솔루션을 쿠베르네티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의 컨테이너가 NAS 솔루션에 접근을 해가지고서 이 컨테이너가 행이 걸리거나 아니면 죽게 되면은 이 NAS를 마운트하고 있는 모든 컨테이너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WS의 다양한 스토리지 서비스, 뭐 EBS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EFS 같은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내지는 S3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에서 되게 손쉽게 마운트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CSI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 스토리지 서비스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저희 AWS의 스토리지 서비스들은 그 EKS뿐만이 아니라 네이티브 내지는 업스트림 쿠베르네티스에서도 네이티브하게 사용해가지고 CSI를 이용해서 마운트할 수 있는 옵션들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AWS 스토리지 서비스들은 되게 간편하고 안전하면서도 보안에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옵션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입니다. EKS에서 아까 전에 커맨드, API를 액세스를 통해 가지고서 클러스터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클러스터에 만약에 악의적인 사용자 내지는 보안에 문제가 있는 사용자들이 만약에 마음대로 액세스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EKS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해 가지고서 워커 노드와 접속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프라이빗 링크 같은 경우에는 공용망, 퍼블릭망을 통하지 않고 저희 AWS의 내부망을 이용해서 액세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EKS의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AWS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프라이빗 링크 기능을 이용해서요. 심지어는 S3의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워커 노드가 퍼블릭망과 연결되지 않게 완벽하게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스토리지 노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옵션들도 제공하고요. 심지어는 다이렉트 커넥트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워커 노드들을 저희 VPC에 연결을 하고 이 VPC는 마스터 노드에 연결을 해서 EKS가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있는 워커 노드들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옵션들로 제공되어집니다. 자, IAM 인증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힙TO의 IAM 인증기와 완벽하게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쿠버네티스에서 API 콜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클러스터를 운영하실 때 바로 AWS의 ID의 특정 권한이라든지 롤을 할당하셔서 실제로 쿠버네티스에서 그 롤에 할당하는
사용자들이 내지는 그룹이 적절한 쿠버네티스의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허용 거부 결정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라 바로 이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 1.10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될 기능입니다. 또한 로깅인데요. 쿠버네티스에서 이제 로깅은 되게 다양한 것들을 로깅을 해야 됩니다. EKS의 마스터 노드도 로깅해야겠고,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플로우 로그도 로깅해야겠고, 거기다 스토리지에 액세스하는 액세스 패턴도 로깅해야겠지만, 스토리지의 사용량, 그 다음에 퍼포먼스 이런 것도 로깅을 하셔야겠죠. 이것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액세스 패턴, 내지는 사용자의 이벤트 패턴 이런 것들을 로깅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쿠버네티스 운영 관리하는 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것도 바쁜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의 센트럴라이즈 로깅 솔루션들을 기존에 또 다른 걸 도입해 가지고서 운영을 해야 될까요? 이래서 기본적으로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는 마스터의 접근식 가시성을 저희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클라우드 와치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EKS가 AWS 클라우드 트레일과 클라우드 와치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모니터링은 힙스터 모델을 통해서 컨테이너 EKS의 마스터가 힙스터와 연동이 돼서 인플럭스 DB랑 그라파나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미 쿠버네티스 안에 돌아가고 있는 인프라 내지는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사용량 패턴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은 헬름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프로메테우스를 설치를 자동화하실 수 있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 모니터링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몇 번의 API 호출로만 다 가능해지는 거고, 이것들에 대한 관리 운영은 바로 클라우드9을 이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권한별로 롤 베이스로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은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의 도커 에이전트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별도의 솔루션들 설치하거나 운영 관리하실 필요 없이 되게 빠르고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 로깅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쿠베르네티스와 그리고 오픈소스 그리고 아마존의 EKS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를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이미 어렴풋하게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소식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적합성 인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쿠버네티스의 업스트림 버전이 특정 벤더에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서비스 내지는 쿠베르네티스와 컴패러빌리티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 아마존의 EKS는요, CNCF에 공식 인증된 쿠베르네티스 솔루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와 완벽하게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내지는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혹은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라고 얘기하는 그 쿠버네티스를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셨다면 여기에서 사용했던 그 API 그대로, 플러그인 그대로 EKS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EKS에서 사용했던 플러그인, 오픈소스 내지는 API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컨테이너에서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바로 서비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요, EKS뿐만이 아니라 ECS도 라우터 53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그 라우터 53의 서비스 인그레이스 등록이 되면요, 바로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를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배포된 어플리케이션들이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 서비스의 헬시 퍼센테이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들과 연동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도 앞으로 저희에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되게 빠르게 제가 세션들을 이제 딜리버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EKS는요, 오픈소스 업스트림과 완벽하게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요, 매니지드 쿠베르네티스 서비스로서 여러분들이 쿠베르네티스 매니저 서버를 더 이상 운영 관리하실 부담을 완벽하게 덜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네트워크 프라이빗 링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온프라미스 워커 노드들과도 연동해서요,
온프라미스에 있는 워커 노드들도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CNI라든지 CSI 등을 통해서 컨테이너가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그리고 인증 관련해 가지고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해 드린다라는 거고요. 기존의 AWS의 서비스들과 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드립니다. 오늘 저희 범위에서 벗어나서 제가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와프 실드라든지 그리고 저희 뭐 다른 트랙에서 얘기하는 빅데이터, AI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동될 때 뭐 센트럴라이즈 로깅, 오늘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이 옵션을 이용하면 아테나라든지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쌓인 데이터, 어마어마한 그 로그들을 한 번에 뭐 분석하거나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 AWS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손쉽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워커 노드들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오픈소스 플러그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헬름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쿠베르네티스의 패키징 매니저로서 어플리케이션을 벌써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되게 빠르게 이렇게 저희 EKS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후에도 이제 서버리스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의 이제 고급 배포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